일부 요약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할게요. 미국 경제 잘 나가잖아. 자, 미국 정치가 얼마나 지금 예? 보세요. 예. 럼프, 예. 비리 여러 가지 문제 많죠. 아, 이든영도 그 헌터 바이든 문제 있잖아. 예. 미국 정치가 그렇게 예. 뭐 깨끗합니까? 잘 나가잖아. 그게 경쟁유착이야. 선진국은. 인들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유럽 정치가 그렇게 깨끗해? 어? 정치 상관없어. 선진국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깽판쳐도 굴러가는 게 유럽 경제야. 후진국은 그 반대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국은 경쟁유착 선진국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예, 지명이가 똥 타도 좌이파시오가 지랄 떨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물론 너무 운전비가 좀 지나치게 똥 탄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회복해야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누리 아폴로 12로 흔적 찾았다. GTP 과학기술 기본 소득제. 다누리가 보낸 추석 인사. 다누리 고유에 받은 안개마. 이제 무슨 뭐 평면 우주 저 지구론 뭐 이렇게 떠든 사람은 음모론이 있죠. 네? 달에 가지 않았다. 조작이다. 아, 이런 걸 찾았네요. 그러면 다누리까지 조작인 겁니까? 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인드라가 얘기했죠. 국기본이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인도, 중공, 한국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란이 에서 혁명이 발생해서 팔레비 같은 자유우파가 재집권 한다면 이란에서도 경제 발전하고요. 우주선 쏘아 올려야 됩니다. 이란 시민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란 시민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말고요. 현 파시 정권에 대항해서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오픈 AI가 드디어 멀티모달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2주에 걸쳐 일부 유료 결제 고객에 선고객한 뒤 유료 고객 전부에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드라 의견과 달리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냐,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이 과학기술 발전에는 투자가 유통자본, 인드라 구별론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타이밍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전반기 상반기에는 이 오픈 AI가 어떤 AI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나스닥을 살렸죠. 이제 상반기에 살렸는데 하반기가 돼서 열기가 좀 떨어진 면이 있어요. 네, 그럼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기가 100% 올랐다면 지금 한 50% 혹은 피보나치로 따지면 좀 깔아앉은 상황이에요. 78%든 뭐 61%든 40%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자 하는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단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계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조정이 필요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2024년부터 시작하는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 세계 경제 사이클에 보자면은 올 겨울은 좀 조정이 필요하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뭐든 골이 깊어야 산이 높잖아요. 올겨울을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내놨다고 보고
저는 그냥 제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AI, 멀티모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유료 결제잖아요. 예. 상반기 때 AI 그 오픈 AI처럼 범용,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유료 결제인 것들은 뭐랄까 이제 선공개죠. 예. 그래서 본격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이렇게 입력을 뭐 텍스트만 아니라 그 이미지나 목소리로도 입력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은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매우 놀라운 기술이지만 구글이나 지금 이런 오픈 AI가 지금 하고 있죠. 높이 평가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려면 저는 한 1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2025년에서 2027년 요 사이에 뭔가 혁신적인 것이 나온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 아마 오픈 AI가 가져온 충격 이상의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생체 메모리나 그 여러 가지 7G 이러한 관련 기술들이, 그 다음에 그 IBM하고 삼성전자 이런 어떤 하드웨어 반도체 발전,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융합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좀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불안할 수 있죠. 투자가 막히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은 약간의 재고순환 지수에서 보자면은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 잡아도 6개월만 참으시면 돼요. 6개월만 참으시면 다시 그냥 스카우트 하려고 그냥 몸부림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CFR 2주의 자유, 김길성 베네수엘라 깽단 감옥에서 비트코인 장비로 채굴, 아약스 훌리건 항쟁, 캐나다 말고 한국을 선택, 웨스트저널 하나, 국군의 나 시가 행진, 외교, 정치, 안보. 일단은 훌리건, 네덜란드 아약스 팬리그 13위 성적 부진과 구단 비리에 분노해서 난동을 일으켰죠. 유럽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훌리건 난동이에요. 뭐 무슨 독일에서도 함부르크 뭐 강등되니까 난리 친 적도 있고, 뭐 프랑스에서도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될 때 그냥 원래 그냥 쭉 2부 리그나 3부 리그였던 친구들이 떨어지면 이렇게 크게 실망을 안 하는데, 함부르크처럼 명문인 팀들이 막 이렇게 강등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제 사정과 맞물리면서 유럽 경제가 좀 어렵거든요. 겸사겸사해서 이런 것들이 터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태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부오나세바가 이태리에서 가이드하다 보니까 또 볼로나 이렇게 딱 이렇게 이태리아 지방, 특히 그 음식 같은 거 소개하는 거, 한국적 시선에서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으로 이태리 그 세리에 시즌권 사서 하네요. 이런 게 의리죠. 부오나세바. 그 다음에 알자지라에서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파시조 정권이 감옥을 급습했어요. 중남미 국가에서 상당수 감옥들이, 교도소가 그 마피아에게 장악돼 있다라는 게
사실 소문처럼 있었는데 사실로 드러난 거죠. 한마디로 베네수엘라 마피아들이 베네수엘라 교도소를 다른 데도 아니고 교도소를 자신들의 본부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빈민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베네수엘라 경찰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서마서마했는데 본부로 썼다 이거예요. 심지어 감옥에서 베네수엘라 교도에서 비트코인 채굴 장비까지 가져와서 채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상징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목들은 다 도망갔죠. 잡범만 잡혔어요. 쫄따구들만 잡혔어. 미리 전화 줬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좌이파쇼가 윗선에서 지령받아가지고 너네 습격하니까 도망가 해서 도망간 거. 그래서 이 추석에 임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다 먹어도 돼.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안다 하면 또 유명하죠. 루안다 대통령이 지금 새마운동 열심히 하고 싶다. 또 박진이 잘하고 있어요. 박진 외무장관이 거의 잠을 안 자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박진 외무장관. 현정은 PAO. 루안다는 날씨가 참 좋은 편입니다. 숨은 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익 파쇼들이 뭘 합니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식하죠. 몰라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그 다음에 북한 자유주의가는 평양에서 강제 북송 반대, 이주의 자유. 김길선 누님 절대 되돌아오지 마라. 이주의 자유. 인들은 이등영 이주민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등영은 무조건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들아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인들아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원칙에 근거해서 지지하고요. 두 번째는 인류는 이주민 후손입니다. 차이란 먼저 이주했거나 나중에 이주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나 북한이나 시리아, 아프리카, 중남미 분들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 괴뢰군이나 ጭቁ군 포로에 대하듯 이주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파 정신이고 맹꽁시, 파루나 푸딩, 발주정과 같은 좌우 파시들과 확연하게 다른 보편 상식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무작정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칙을 가지되 유연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러한 어떠한 포용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실무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과 무조건 맞고 실무적으로 특히 일부만 받아들이는 이런 정책과는 철학이 다른 거죠.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변이 에드버는 고맙습니다. 다리따님 구독 고맙습니다. 그래서 CFR에서 얘기했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살래? 한국에서 살래? 요런 얘기 있죠? 자, 여러분 집값. 한국 집값 비싸다고 맨날 주구장창 떠드는 애들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영국 런던, 파리,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캐나다 도시 월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청년이 돈을 벌려면 서울에 와서 벌어야 돼요.
월세 개념으로 따지면 한국이 싸. 한국은 월세보다 더 좋은 전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월세를 안 내도 돼. 전세 제도죠. 선진국에 전 세계에 없는 전세 제도 때문에 청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전세 제도를 조금 더 공공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 뭐 반값 아파트 이런 개념이에요. 다른 나라는요, 파리든 런던이든 도쿄든 뉴욕이든 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값이 단순히 비쌉니다. 인들아, 여기 한국에서 헛똑똑이들이 떠드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한국의 집값 물론 비쌉니다. 월세나 전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서울의 집값 쌉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가계부채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냐. 인들아 아까 강조했죠. 빈부격차 증가율처럼. 네. 워렌 버핏이냐 맥공 시파르나 프린이냐 이런 것처럼. 네. 집값도 전세, 월세 이걸 따져야 돼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은 어차피 개념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살기 좋아요, 여러분. 대중교통 저렴하죠. 음식값 아직도 싸요. 선진국보다. 뭐 일본보다 좀, 일본은 대신 한국보다 싼데 양이 되게 작아. 일본에서 2인분 시켜야 돼. 한국에서 먹으려면. 그럼 한국 음식값이 여전히 저렴해요. 선진국에 비해서. 영국과 미국 가보세요. 어지간한 게 다 2만원 넘어. 한국에서 만원으로 먹을 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2만원짜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무상의료? 그러다 사람 죽는데 여러분들의 지인이 의사를 못 만나. 그럼 의료가 공짜면 뭐해? 의사를 못 만나 수술 못해서 죽는데 여러분의 급성맹장물을 그 정도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무상의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영국이나 캐나다가 왜 의료가 저렇게 저질화 됐는지 잘 생각해. 맨날 뭐 얘기만 하면 미국 의료와 한국 의료 따지는데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공짜 의료하고 비교하세요. 영국 의료와 한국 의료 비교하십시오. 미국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영국 의료와 한국 의료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인더라도 비판적이죠.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더라 78대 22로 항상 접근하고 있죠. 무조건 창교육이 난 게 아닙니다. 안교육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거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소신이 있지만 이번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뭐 예원이 평양에도 양주빠는 게 있다. 0.1% 특권 중에 평양의 1%면 북한의 0.1% 특권층들은 양주빤다. 가라오케 틀고 양주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크라이나 젤레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인데 난 몰랐어요. 그 부인께서는 작가였군요. 작가다 보니까 AI로 인한 헐리우드 그 작가분들이
백몇십일간 파업했는데 잠정 타결했죠. 헐리우드 대본을 AI가 쓰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계약 내용은, 타결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저 헐리우드 노조에서, 작가 노조에서 이 파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AI 열기가 식었거든요. 이번이 잠정 타결했기 때문에 AI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단기 바닥일 수 있다. 이게 아마 10월 달 정도까지는 뭔가 좀 영향을 주다가 11월 달부터 다시 꼬꾸라진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했지만 이번 올 하반기에 저점에서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다른 알트코인 볼 거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다른 알트코인이 10배, 100배 오르는 하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비트코인만 사세요. 주식은 이제 배당금 놀이를, 우리 현기차가 6만원으로 떨어지면, 작년에 인드라가 6만원에 샀잖아. 던져주겠지만 지금 한 기아 자동차가 8만원이죠. 한 20%만 떨어뜨려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의 날, 이거 좋아요. 국군의 날. 그래서 이게 사전에 국유본과 협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10년 만에 같이 했어요. 이거 국군의 날 때 행진 중에 미군이 참여한 거, 주한미군이 참여한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악대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또 그 이유풍 말씀을 따르면 직접 그 저 여단이 이번에 확대 개편한, 단순한 아침안개님 견해에 따르면 저 부대가 확대 개편한 부대예요. 더 저희가 정해요. 기존에 있는 부대보다 훨씬 정해요. 주한미군 중에 핵심 부대가 이번 행진에 참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이 이 국군의 행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전 세계 외신 대부분이 다뤘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거 아무 국내에서 이걸 별로 평가하지 않죠. 이건 국제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저쪽에 약간 편향된, 좌우익 파시에게 편향된 애들은 이 냉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이런 인드라 같은 대항공 시대, 이런 자유우파, 자유좌파 쪽 언론들은 이번에 한국에서 제대로 방산업체를 키울 비전을 가지고 국군의 날을 키우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저널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 우크라이나 걔 누구야, 프리고진에 대해서 가장 특종을 냈던 저널이 월스트리트 저널이거든요. 이 방산업체 보도와 관련된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정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군의 날 일주일 전에 하나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 업체, 방산업체 현황을 소개한 동영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차가 폴란드에 팔렸다. 한국의 그럼 재래식 무기 발전은 왜 이렇게 발달했냐? 그리고 한국 재래식 무기의 이러한 발전 동의는 무엇이고,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게 심층 분석을 한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서 감동받아서 주문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인도 저널에서는 한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들면 무조건 다 삼성이나 현다이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한화라는 게 있다. 한국엔 삼성과 현대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공화국은 옛날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한화도 있습니다. 한화가 육해공 방산의 대표 회사가 됐습니다. 조선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전차, 다누리, 항공까지 책임지는 그런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성렬형은 서울 출신이지만 원적이 충청도잖아요. 한화는 충청도 기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방산 수출이 177% 증가했죠. 근데 세계 현재 방산 현황은 미국과 러시아가 절대적인데 3위권이 프랑스예요. 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 언론이 민감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틈새 시장을 여태까지 프랑스나 독일이 노렸는데 영국이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는 그쪽은 제쳐놓고 한국의 제품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거보다 나으면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방산 능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G8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토 회원국이 돼야 돼. 만약에 한국이 지금처럼 나토 회원국이 아니거나 G7이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한국은 이런 엄청난 방산 수출국이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 한국이 BTS, 블랙핑크, K-팝, 소프트파워 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보장이 지켜지듯이 한국의 한화가 이러한 역량을 보이면 한국의 안보 능력이 향상돼요. 삼성전자, 반도체와 현기차, 자동차가 세상에서 인정받을수록 한국의 안보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선행하는 것은 한미 동맹인 거죠. 우익 파쇼가 떠드는 것들은 잊으셔도 됩니다. 운전비나 반쪽 넣으면 이런 좌익파쇼, 수고통, 이완용만도 못한 부패무능 주사파 같은 애들이 얘기하는 대로 갈수록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국의 반응, 일본부터 인도, 그 다음에 쭝꽁, 그 다음에 싱가포르,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다 이렇게 있고요.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이번에 재편한 아치만개님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안보 유튜버, 한반도 유튜버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 이런 뜸이 군바리하고 결혼해요. 아니 한국 여자들도 군바리 때 거무신 거꾸로 신는데 우리 아들은 군대 있는데 애인도 없는데 누구는 또 하네요. 다들 인드라 라떼 시절에 군인들이 군바리가 탈영하는 이유의 거의 90%가 뭔지 아십니까?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차가지고 그게 90%입니다. 오히려 한 80%가 그렇고 무슨 고참이 구타하고 이렇게 가서 탈영하는 거는 20%밖에 안 돼요. 80% 이상은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차가지고 탈영해요.
이거는 쭝꽁 찌라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냉전 시각이죠. 그 알자지라 입장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우산 노란 우산 쓰는 애는 이런 게 좌이파시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송, 이 또 행진하면 또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노래가 또 죽이죠. 지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김진 비상의원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지명이가 지금 당장 구속되면 안 된다고, 잘 버텨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석 직전에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정치적 사안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메랑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명이가 추석 전에 구속당하는 거는 이렇게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보통 여당이 되면, 미국도 그렇잖아요. 중간선거 때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중간선거 때가 어려워요. 총선 때 중요한 것은 총선 때 성희롱을 지지한 분들이 성희롱을 지지하고, 총선 때 대선 때 인드라처럼 성희롱을 이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마저도 국힘에게 투표할 수 있는, 해야만이 그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안이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위기를 느껴야 돼. 위기의식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팀 알파독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주명이의 그 판사 자체가, 전 판사 논하지 않겠어요. 판사 자체가 좀 이력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추석 때 입소문으로 간다 이거예요. 주명이가 죄가 없어? 5천만, 심지어 주명이 지지하는 애들도 속으로는 다 알아. 주명이가 죄가 있다는 걸. 근데 장깨를 부려서 영장이 기각됐어. 그러면은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반쪽무의당 영역에 있던 자유좌파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계속 주명이 꼴을 못 보니까. 국힘 지지자들, 그 다음에 국힘을 외에 무슨 우익파쇼들도 나라가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단결을 해야겠죠. 하나 이걸로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게 안심하지 않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차기 총선의 시금석이거든요. 풍향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한 7% 뒤쳐져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참고만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7% 오차 범위 바깥이에요. 3.5%가 오차 범위인데 7%라는 것은 이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안이한 생각 접어들고, 내부의 어떠한 국힘 내부의 투쟁, 내부 정쟁을 중지하고 외적에 맞서 싸운 그런 선조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일단 외적을 격퇴한, 매국노들을 격퇴한 다음에 다시 내부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내부 투쟁에 대해서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매국노들만 격퇴하면 되겠습니다. 반쪽 외국노, 부패무능 수꼴통, 이완용마도 못한 수꼴통들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비전은 펼쳐지기 바랍니다. 단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단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일단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국기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유자주 정신을 늘 강조했습니다. 국기원 선거팀 알파동만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됩니다. 위에서 뭐 복숭아가 떨어지길, 사과가 떨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든영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아람코, 이 아람코가 또 선전도까지 하네요. 이렇게 아람코 선전. 전 처음 봤어요. 아람코 선전. 뭐 우리 뭐 좀 요즘 열심히 하죠. 사우디, 그러니까 살만 형이 이제 배터리 공장까지 좀 해달라. 그리고 머스크한테 하는데, 머스크는 저 사우디가 근데 경쟁업체죠. 루시딘인가 그 사우디 저 경쟁업체가 그 업체 그 전기차 업체 망했잖아. 사실상. 네.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 예? 살만 형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자유우파라면 일론 머스크는 자유우파거든요. 말하자면 저 경쟁업체는 자유좌파거든요. 살만 형이 이렇게 자유좌파 업체에 60% 국부 투자했다고. 이게 재밌는 거죠. 살만 형이 구분 간첩이에요. 브라질 자유우파 살만 형이 구분 간첩이듯이 브라질의 자유좌파 룰라 형이 구분 간첩이라니까. 다 구분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합창당 미 시카고 공연. 뭐 진짜 간첩은 뭐죠? 발족정은 누가 임명했어? 국회에 임명했거든. 보시면 되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영원한 동맹, 한미 동맹 70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참가한 거고요. 자, 11시 10분 1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3부 손흥민 얘기 하겠습니다.